재미있는 창작소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산속에서 홀로 태어난 한 갓난아이가 놀랍고도 기구한 일들을 겪어내며 하나 남은 가족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아주 기막힌 이야기올시다. 그럼 그 현장 속으로 얼른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아주 오랜 옛날, 거대한 산자락이 둘러쳐진 어느 산골에 한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헌데 이곳은 모름지기 비옥한 토양에서부터 맘씨 좋은 이웃들로 넘쳐나는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명망 있는 김씨 가문이 이사를 오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 마을에는 평소 같지 않은 좀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여름 가까워 올 때에도 갑작스레 눈이 내리는가 하면 한 번도 들지 않던 가뭄이 들기 시작하더니만 글쎄 비옥했던 토양이 쩍쩍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웬 승냥이 2마리가 산에서 내려오더니만은 아주 귀신같이 곳곳에 가축들을 있는 대로 물어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 가져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승냥이란 늑대와 들개의 중간 형태로 여러 무리가 떼지어 다니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지요. 어찌됐든 이에 마을 사람들은 정말 기이한 일이라면서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저것은 말이지. 한두 마리만 내려와 저런다고 방심을 해선 안 될 것이야. 이 마을에 곧 비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를 일이라고. 저 승냥이들이 그걸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여. 내 이어서 사는 동안 별탈 없이 지내왔지만서도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날 것 같구만 그래. 저런 승냥이들은 사람보다도 더한 것들이니까 말이지. 이런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해만 떨어지면 대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올 생각을 안 했으면 물론이요. 괜한 산신령이나 삼신할매 탓을 하며 그런 신선들이 승냥이를 부린다면서 괜한 불평만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마을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을 뒤편의 그 험준한 산속에서는 속세와 거리를 둔 채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은 오래전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견디다 못한 터 깊은 산중에서 생을 마감하려 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이런 와중에 어느덧 산중의 해가 뉘엿뉘엿 자취를 감춰가던 어느 때였습니다. 그 깊은 산속 어느 숲을 속에 아니 웬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깊은 숲속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정말이지 얇은 포대기에 쌓여있는 한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커져가는 그 울음을 멈출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기 주변으로 다름 아닌 뭔가 번뜩이는 불빛이 나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그 불빛은 모두 아주 사납게 생긴 승냥이들의 눈빛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느덧 한두 마리의 눈빛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눈으로 몰려드는 순간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긴 커다란 승냥이 하나가 제 모습을 드러내더니만 아주 사납게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목청이 떠나갈 듯 더 크게 울어버리는 아이였어요. 아니, 오밤중에 웬 들개들이 저리도 오래 울어댄다요? 얼마 전에도 한 마리가 울다 가는 것이 그땐 그냥 지나쳐가는 소리인 줄로 알았건만 이젠 어찌 저리도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울어대는 것이오? 여보, 좀 이상하지 않소? 아기가 있는 곳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산속 움막의 부부 중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 헌식이 말을 이었어요.
글쎄 말이오. 내 뗄감하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구해오려 했건만은 어째 여기까정 저놈들이 오는 것은 아니겠지? 라는 말에도 멈출 기색이 없는 승냥이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후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헌식은 그 들깨들의 걱정이 된 터 그저 집 주변에서만 땔감 정도를 얻어온 것이었어요. 이에 그는 어느 날 보다 다양한 먹을거리를 구해오기 위해서라도 좀 더 멀리 갔다 오겠다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조심하라는 말만 수십 차례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두운 밤중에 돌아올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구려. 누구 말 맞다나 저 아랫마을은 사람이 주인인 대신 이 산중은 말이오. 아직까정 그 들깨놈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다 안 합니까요?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이런 산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을. 보찜이 든 지게를 등에 맨 헌식이 별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길을 나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깊은 산속으로 점점 더 몸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간간히 약초를 캐내장에다 팔아온 헌식이었기에 그는 아주 귀한 약재를 찾아 이 깊은 산중을 헤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들깨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새 살짝 잊어버린 채 더욱 깊은 산속으로 발을 들이는 그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어째 저건 능이버섯이 아니더냐? 아이구야 잘 됐구만. 이라며 그 나무 가까이로 발을 옮기던 그때였어요. 그런 그 순간 아니 근데 저것이 무엇이더냐? 라며 그 나무 밑둥을 바라본 헌식의 눈에 아니 글쎄 한 살도 채 안 돼 보이는 한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몸에 달라붙은 왕개미들을 갖고 놀듯이 하며 제 양무릎엔 진흙을 잔뜩 묻힌 채 조아라만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이리도 깊은 산중에 웬 어린아라냐? 내 살다 이런 요상한 상황은 처음 보는구먼 그래. 이에 두 눈을 씻고 봐도 그 주변에는 아이의 부모가 베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나무로 꽉 들어찬 숲속에 아이를 혼자 놔두고 갈 그런 부모가 있을 리 만무했지만 말이지요. 어찌됐든 아이가 혼자 있는 연유를 궁금해하기도 전에 그 아이 근처로 더욱 다가가 보는 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곳곳에서 웬 으르렁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곧 누런 이빨을 드러낸 승냥이들이 아이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헌식은 그 승냥이들의 덫에 걸렸다 싶은 나머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지요. 특히나 보통의 멧돼지보다도 더 큰 승냥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뜬 채로 서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헌식은 그만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보찜을 내려 그것을 열어젖히더니만 그 안에서 웬 작은 통 하나와 헝겊 그리고 부싯돌을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바로 근처에 놓인 빈 나뭇가지 하나를 든 허식은 곧바로 그 끝에 헝겊을 휘감더니만 통 안에 기름을 뿌리고는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헌데 이러는 동안에도 승냥이들은 이상하리만치 가만히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른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횃불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헌식이었어요. 그러자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던 승냥이들도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아기의 곁으로 다가간 헌식은 그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올려보는 아이를 자신의 품 안으로 확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금세 그 숲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쫓아오기 바쁘던 승냥이 떼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숲 밖으로 나온 헌식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산속에다 널 내버린 것이라더냐? 뭐 어쨌거나 저놈의 승냥이들이 잡아먹지 않아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인데 말이지. 허이구 이놈 봐라. 근데 이놈은 울지도 않고 참 신기하네 그려. 라며 살짝 미소를 보이던 헌식은 곧바로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깜짝 놀라는 아내와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본 아내는 곧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만 헌식은 다치지 않았는지 그 아이를 걱정해 주기도 잠시 아이를 안고 마냥 신기해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산에 치곤 참 예쁘게 생겼다는 둥, 그런 숲속에서 어째 털끝 하나도 안 다쳤냐는 둥, 오로지 아이에 대한 관심과 걱정만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런 말입니다. 그런 승냥이들 틈에서 아이의 부모도 성치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오. 어디 도망을 치던 했어도 어디로 갔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우리가 한번 잘 키워보면 어떨까요?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 봤더랬자 아이를 돌볼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던 헌식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로 마치 먼저 간 친아들이 돌아왔다는 마냥 그 아이의 이름을 승연이라 지어주곤 아주 정성껏 키워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승연이란 이름도 승냥이들 틈에서 마치 호롱불이 빛나듯 잘 살아남았다 하여 그리 지어준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그런 사내아이가 집안에 들어오자 이들 부부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거듭될수록 이들 부부 사이는 더욱 돈독해지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자 어느덧 그런 승연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즈음 헌식의 아내도 그만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낳지 않으려 했던 그런 진짜 그들만의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것도 아주 어여쁜 여자아이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헌식 부부는 그 딸의 이름을 한선이라 지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더욱더 씩씩하게 자라나는 승연과 함께 아주 잘 키워나가기에 이른 것이었지요. 이에 승연은 무럭무럭 자라나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여동생 한선과도 돈독한 사이를 이어나갔어요. 승연은 자신이 친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가족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라난 것이었지요. 헌데 이런 승연의 가족이 어느 한겨울에 이르러 땔감마저 구하기 힘든 때를 맞이했을 때였어요. 산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온 터 가을에 얼마 저장해 놓지 못한 음식들이 거의 다 말라붙어 놓은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틀 내내 거의 쫄쫄 굶다시피 한 헌식 가족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누가 알았는지 아침에 자고 일어난 승연이 대문 밖을 나서보는 순간 바닥에 놓인 무언가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것은 죽어있는 멧돼지와 토끼를 비롯해 마른 장작으로 쓰면 더할 나위 없을 나무더미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승연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에 승연의 가족들이 모두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아니, 이것이 웬 것이라더냐? 누가 이런 한겨울에 이리도 귀한 걸 갖다 놓은 것이요? 아비 헌식이 말을 잇자 승연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산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 올라오기도 쉽지도 않은 터, 눈 쌓인 길에서 어찌 미끄러지지도 않고 들고 왔을지 싶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산 주변에서 희미하나마 승냥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이 소리에 승연은 잠시 동안 산허리를 둘러보다가는 가족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지요. 물론
장작더미와 먹을거리들을 신나게 옮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풍족한 겨울을 날 수가 있었지요. 겨울뿐만이 아니라 봄과 여름에도 승연의 가족은 풍족한 생활을 이어할 수가 있었어요. 헌데 그런 그때에도 승연의 주변에는 요상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을 누비며 이것저것 식량을 찾아다니던 때였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구해올 자신이 넘쳐나는 승연이었습니다. 적당한 나무는 뿌리채 뽑아 올리거나 무거운 바위덩이는 손쉽게 들어 올리면서도 산꼭대기는 눈 깜짝할 새에 오르내리는 그 놀라운 다리 힘까지 뽐내는 승연이었지요.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바위덩이를 굴려대는 것에서부터 산중에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모양새가 정말이지 나무 위를 타고 오르내리는 다람쥐만큼이나 발빠른 승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산중으로 뛰어다니던 도중 젖은 나무에 그만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발목을 접지르고 말았어요. 이에 몸을 가누며 일어서기도 힘든 그때였습니다. 그의 지척에서 웬 커다란 몸집의 승냥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승연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승연은 곧 자신이 잡혀먹을 거라 여긴 듯 눈을 질끈 감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다친 다리와 함께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승연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바람 소리밖엔 들리지 않는 터 살짝 눈을 떠보니 그 커다란 승냥이는 어디론가 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커다란 발자국만 남긴 채로 말이지요. 그런 날이 있은 후부터 승연은 홀로 산중에 나가 머무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에 그런 승연을 더욱 걱정하는 가족들이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먹을거리들과 장작더미들을 가져오는 승연 덕분에 한겨울을 나기도 걱정이 없던 터였습니다. 그랬기에 뭐라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승연이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오랜만에 마을 장터로 나간 때였습니다. 이따금씩 내려오던 마을이긴 했건만 여기저기 생소해 보이는 물건들과 사람들 틈에서 승연은 매번 여기저기 상인들이 파는 물건에서부터 갖가지 다양한 먹거리에 마냥 신기해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터 곳곳을 쏘다니고 있던 그때였어요. 잠시 우물가에서 물 한 사발을 떠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웬 허름한 차림의 남정네 하나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은 채 고개 너머로 뛰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를 뒤쫓는 고운 한복의 처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보따리를 훔쳐내 도망가는 도둑과 그 보따리 주인인 것이었지요. 이에 얼른 여동생 보러 기다리란 말과 함께 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승연이었지요. 그 발놀림이 어찌나 빨랐는지 지름길로 휘돌아간 승연은 곧 그 도둑 앞에 멈춰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뒤돌아보며 뛰던 도둑이 순간 승연의 가슴팍에 머리를 쳐박고 만 것이었지요. 아이쿠야. 뒤로 벌러덩 낮아 빠진 도둑한테서 보따리를 빼앗아든 승연은 그놈의 머리에 굵직한 꿀밤 하나를 내리꽂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해롱해롱거리듯 말도 제대로 못 잇던 도둑은 곧 제 발로 일어나더니만 남은 길로 내빼는 것이었지요. 이를 멀리서 보며 쫓아 뛰어온 한 처자가 숨을 헐떡이며 승연에게 고맙다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별말 없이 보따리를 건네는 승연이었지요. 그리고 난 뒤 다시 우물가로 돌아온 승연이었건만 여동생 한선이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이에
먹던 물을 마저 떠먹던 그때였습니다. 저 잠깐,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누군가 낯선 처자의 목소리가 승연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었어요. 헌데 다시 보니 그 보따리를 되찾아간 그 처자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물을 입에 머금은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한 승연이었지요. 저 다름이 아니오라. 그쪽 성함을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제가 모시는 아씨께서 그쪽과 잠시나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어째 여유가 좀 되시겠습니까? 이 마을에 사는 사대부 집안의 외동딸 서연 낭자의 몸종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종의 말대로 가까운 담벼락 밑에 그녀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런 서연 낭자가 마침 쓰고 있던 쓰개치마를 내려보이자 이를 본 승연이 눈은 한없이 커지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입에 든 물을 뱉어내고 마는 것이었지요. 승연의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미모는 물론이었거니와 그 애절한 눈망울이 어찌나 깊어 보이던지 멀리 서 있는 서연 낭자였다 해도 여지껏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올라오는 승연인 것이었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아, 오라버니, 어찌도 그리 빨리 사라진 것이요? 내 걱정이 돼서 줄곧 뒤따라갔다 안 합니까? 아, 자꾸 그럼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칠 것이요? 어느새 승연을 부르며 다가온 여동생 한선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흠칫 놀라는 듯한 서연 낭자였건만 그녀의 몸종 또한 잠시 주춤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만은 서연 낭자의 다시 돌아오라는 손짓을 본 몸종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이어하더니만 금세 뒤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라버니, 저분은 누군데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요? 이런 동생의 말에 아까 그 보따리를 되찾아준 처자라 이르며 별다른 얘기를 더 잊지 않는 승연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곧 그 장터를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라버니 괜한 남일 돕다가 오라버니가 화를 입을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남의 일 참견은 하지 마시구려. 이런 동생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앞을 보며 걷다가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승연이었어요. 그저 멀어져가는 서연 낭자의 뒷모습을 자신의 눈에 담고만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승연은 산중의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서연 낭자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지척거리에서 수줍은 미소를 보이던 그 모습이란 정말이지 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여인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승연은 시도 때도 없이 그저 멍한 표정을 짓곤 하는 것이었지요. 그랬다 보니 마을로 내려가는 일이 훨씬 잦아질 수밖에 없는 승연이었습니다. 물론 그 서연 낭자의 집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저 오가는 길에 한 번이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싶은 승연인 것이었지요. 허나 며칠이 흐르고 장장 한 달이 넘어가는 동안에도 승연은 그 서연 낭자의 발 뒤꿈치조차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망연자실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터 강가 근처에 선 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승연이었지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저 말씀 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요? 얼마 전 장터에서 서연 낭자의 몸종이 건네온 말과 아주 똑같은 것이었어요. 허나 목소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뒤를 돌아보자 승연은 그녀가 서연 낭자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 놀란 척을 안 하려 했지만서도 얼굴에는 이미 당황한 눈빛이 역력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놀라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요. 얼마 전 장터에서 제 보따리를 찾아주신 분 같은데 말입니다. 어째 이 근처에 사시는 건가요?
그 낭자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승려는 금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한 번만이라도 보려 애쓴 그녀였건만 지금 그녀가 바로 눈앞에서 말을 걸어오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이 말에 괜찮다라며 손사래를 치는 승연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친동생이었다 이르며 지금은 혼자라 안심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괜한 풀떼기만 만지작거리는 승연이었지요. 그러자 서연 낭자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만 근처에 목 좋은 정자가 하나 있다라며 그곳으로 안내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맘속으론 기뻐하며 놀라는 승연이었건만 마치 안 그런 척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를 따르는 승연이었습니다. 그땐 정말이지 절 도와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요. 마침 그 보따리에 귀한 폐물들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걸 돈으로 바꾸러 가는 길이었건만 그걸 찾아주셨으니 네, 어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싶었는데 말이지요. 제가 자주 나와 걷는 이 강가에 와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연 낭자의 말에 승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 뭐라 말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어느 때부턴가 말없이 그저 정자에만 앉아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그들이었지요. 그리고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밤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더 늦었다간 집에서 또 혼이 날지 몰라서 말입니다. 그럼 내일 다시 꼭 뵙도록 하지요. 이 말에 승연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작별 인사를 해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뒤돌아 걷는 승연은 서연 낭자와 나눈 말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감해성이란 자로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어요. 헌데 그런 그가 충청 지역에선 가장 큰 부자이면서도 대대손손 사대부로 이름이 자자하던 최씨 집안의 사위로 들어오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랬다 보니 친정의 눈치를 봄과 더불어 그 권력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때부터는 고을 사또와 결탁한 것은 물론 갖은 고리대금업과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일쑤라는 것이었어요.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외동딸 서연 낭자는 그런 아비를 견디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야밤에 몰래 도망쳐 볼까도 궁리를 해봤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난 승연이었기에 서연 낭자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마을이 뭔가 어수선해진 것도 다 그런 연유가 있었구나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도 어두웠구먼 그래. 산에 들짐승 우는 소리도 왜 그리 겁들을 냈던 것인지. 그간 참 이상했는데 말이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제 집에 도착한 승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서연 낭자의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얼마나 더 머물진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계속 오라버니를 만나뵐 수가 있을까요? 전 내일도 이곳 정자에 나와 있을 텐데 말이죠. 이에 승연은 환히 웃으며 고개를 있는 대로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결국 다음 날이 되어 이른 아침부터 그 정자를 찾은 승연이었습니다. 이리도 일찍 어딜 가냐는 아버지의 물음에도 별다른 대답 없이 깡총깡총 산을 내려온 그였어요. 어찌나 그 발걸음이 신났던지 정자에 도착해서도 해가 중천에 머물 때까지 서연 낭자를 기다리는 승연이었지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서연 낭자의 모습에 승연은 입꼬리에 걸린 미소를 감출 줄 모르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이 둘은 매일같이 그곳에서 만나
서로의 얘길 정신없이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그들은 진정 이것이 사랑이라까지 여기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승연이 또 정자에 먼저 와 기다리던 그때였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서연 낭자를 바라보던 승연은 또 그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뒤에서 웬 호통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이놈, 어디서 그런 놈팽이와 노닥거리고 있다더냐? 이에 놀란 서연이 뒤돌아보자 바로 그의 아비 감혜성이란 자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웬 장정두 놈이 이를 갈고 있는 듯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이년이 이슬한 집구석엔 있질 않고 어디 그런 그지 삼룡이 같은 놈을 만나고 있었다더냐? 냉큼 집으로 안 들어갈 것이요. 라며 장정 한 놈을 시켜서는 서연 낭자를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이를 말릴 새도 없이 승연도 곧 큰 덩치에 남은 장정한테 목덜미를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금세 바닥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었더랬지만 승연은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서연 낭자의 아비라는 작자 앞에 금세 무릎이 꿇려졌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 복장도 허름한 것이 어디서 감히 내 딸을 넘본다는 것이냐? 니깟 쌍놈의 것이 어디 겸상이라도 할 처지가 될 줄 알았더냐? 라며 호통을 치는 아비 감혜성이었건만 이에 더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승연 오라비는 잘못이 없다 이르는 서연 낭자였습니다. 허나 장정 머슴이 그녀를 들쳐업더니만 그 자리를 그만 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비 감혜성도 남은 장정에게 눈짓을 하더니만 제 딸을 뒤따라 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남은 장정이 승연을 흠씬 두들기는 것이었어요. 이에 힘으로 막아세우기도 다소 충분한 승연이었건만 서연 낭자의 멀어짐 속에 그저 고개를 떨구는 그였지요.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채 뒹구는 낙엽만을 바라보는 승연이었습니다. 어느새 홀로 쓰러져 누워있기도 잠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승연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집에 도착하자 이를 본 아비 헌식이 놀라 그리된 연유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제서야 평생의 배필이 되어줄 연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그 아비란 작자가 글쎄? 라며 있는 말에 아비 헌식은 흠칫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서연 낭자의 아비란 작자의 이름을 듣고 무슨 일이었는지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인 것이냐? 그 아비 이름이 감혜성이라고? 놀라 재차 묻는 아버지가 새삼 의심스럽기만 한 승연이었어요. 헌데 그런 아비 헌식은 맞다라는 승연의 대답을 더 듣기도 전에 큰 목소리로 성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네가 말한 그 처녀는 있도록 하거라. 절대 다시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이런 아비의 말에 어이를 상실해버린 승연이었어요. 자신을 위로해주긴커녕 그 평생의 연이라 잃은 서연 낭자를 만날 생각조차 말라니 오직 가족만이 유일한 지지자였던 승연에겐 어느새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은 대체 무엇에서 비롯되는 건지 승연은 큰 충격을 먹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더니만 순간 정신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승연이 얼마만큼 누워 있었을까요? 어느새 눈을 뜬 그의 앞엔 아비 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누워있는 아들을 향해 나지막힌 말을 잇는 것이었지요. 이젠 정신이 좀 드느냐? 아, 이 아버지. 그래, 네가 이리도 충격을 받아 누웠는데
내 어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다더냐? 네가 그 평생의 연이라 이르기까지 했는데 내 말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라며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까지 내보이는 아비 헌식이었어요. 이에 승연은 흠칫 놀라더니만 일어나 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날 생각은 말거라. 무엇보다 네 몸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럼 일단 이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라며 무언가 작심을 했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가는 헌식이었어요. 너의 과거에 대해 여지껏 말 못한 것이 있는데 말이다. 평생 숨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이젠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라며 있는 말은 정말 승연을 또 한 번 기절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넌 사실 내 친아들이 아니란다. 저 산속에 혼자 있는 것을 내가 데려온 것이었는데 말이지. 그런 네가 승냥이들한테 둘러싸여 있던 그때는 나도 그날이 마지막인 듯 여겨졌지만 말이다. 어쨌든 널 그곳에서 구해왔지만서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승냥이들이 되려 널 구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어찌됐든 어린 너와의 첫 만남은 그런 것이었는데 말이지. 이런 아비의 말에 그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는 승연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왜 그리 여동생과는 닮지 않았다 여겼는지 그런 의문도 함께 풀리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말이다. 그런 너를 열심히 키우는 동안에 말이지. 처음 널 발견했던 곳에 한번 내가 다시 가봤다는 거 아니겠느냐? 헌데 그곳에서 글쎄. 더 있는 말을 집중해 들으려 아비를 빤히 올려보는 승연이었어요. 잘 보이지 않는 수풀 속에서 웬 활을 맞고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여인의 팔목에 있던 염주가 글쎄 네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 염주와 똑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 여인의 보따리를 풀어보니 거기에서 이 족자 하나가 나온 것이었다. 라며 아비 헌식은 곧 승연의 눈앞에 족자 하나를 꺼내드는 것이었어요. 이에 급히 일어나 앉은 승연은 그 족자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분명 목숨이 다한 저를 발견하셨을 줄로 압니다요. 전 이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초생이라 하는데 말이지요. 여지껏 한 남자를 믿고 의지해온 터 그자의 아이를 뵌 저였건만 이젠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처지였습니다. 바로 제 아이의 아비라는 그 작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겠다 협박을 해왔으니까 말이지요. 그자는 한두 여자한테 만족을 하지 않고 온갖 방탕한 만남만을 일삼는 자로서 사대부 집안의 대릴사위로 들어간 이상 그런 그의 정체가 까발려지는 것을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으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자로부터 도망을 쳐온 제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글을 남깁니다요. 부디 이 글을 발견하신다면 제 아이만큼은 꼭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놈이 자신의 아들인 줄 알면 끝까지 해치려 들 테니까 말이지요. 참고로 그자의 이름은 감혜성이라는 자올시다. 부디 내 아들이 그놈한테는 알려지지 않도록 꼭 좀 잘 보살펴 주시오. 그럼 내 저승까지라도 맘 편히 갈 수가 있을 것 같소이다. 이 내용을 모두 읽고 난 승연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져 갔음에 말로 못할 슬픔이 밀려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 감혜성이란 이름 석자에 넋을 놓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서연 낭자는 바로 자신의 배다른 오누이일 수밖엔 없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난 승연은 몇 날 며칠 동안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산에서의 승냥이 울음소리는 무슨 이유에선지 커지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울한 날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그제서야 생각과 몸을 좀 추스르고 난 승연은 자신의 아비 헌식과 마주한 뒤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전부 알았다라고 해도 저한테 있어 유일한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한선이 뿐이옵니다.
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갈 것이니 그 서연 낭자와의 연은 얼른 끊어내고 오겠습니다요. 그러니 아버지, 부디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런 승연의 말에 아비 헌식도 눈물을 보이는 것이었지요. 이젠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은 승연이었건만 서연 낭자를 보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살짝 고민이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만큼 결심한 말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새 그 정자로까지 내려온 승연은 서현 낭자가 들를 때까지 그 근처에라도 숨어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은 여지없이 비껴가고 말았어요. 그런 승연과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서현 낭자도 글쎄 그 정자에 와 앉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승연은 곧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정말 당신이었구려. 네, 뭐가 됐든 당신을 만나려 내려왔건만. 이에 한 발 더 다가와 승연의 품에 와락 안기는 서연 낭자였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사옵니다. 그날 뒤로 전 아비와 연을 끊으려고도 했으나 여지껏 방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요? 오라버니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 겁니까? 라며 승연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는 서연 낭자였어요. 이에 승연은 그런 서연에게 괜찮다라며 살짝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이곳에서 벗어나자며 어느 버려진 오두막으로 안내하는 승연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이들은 서로 어색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소 어두운 표정의 승연이 말을 이었어요. 서연 낭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시오. 내 이 말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아니되오. 그러자 무슨 말이냐며 화들짝 놀라는 서연 낭자였어요. 그리고는 상기된 표정으로 머뭇거리기만 하는 승연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난 낭자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소이다. 내 이 마지막 말을 전하러 온 것이오. 라면서도 되려 서연 낭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승연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두막 밖에서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몰래 나온 서연 낭자였건만 그녀를 뒤쫓아온 서연의 아비 감혜성인 것이었습니다. 이젠 나한테도 기회를 줬거늘. 어찌 또 여기서 그놈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더냐? 서연이 얼른 냉큼 나오지 못할까? 이에 승연이 창밖을 살짝 내다보자 이번엔 대략 5-6명의 머슴들과 함께 서 있는 감혜성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커다란 덩치의 장정들이 승연과 서연이 도망을 못 가도록 금세 오두막을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내 놈도 이젠 그 몸이 절대 성치 못할 줄 알거라. 그때 내가 자비를 베풀어 널 나름 곱게 보내줬거늘 어디 요놈 이번엔 아주 잘 걸렸다. 라며 어느새 늘어나 있는 10명 정도의 머슴들에게 손짓을 이어하는 감시였어요. 그러자 더욱 오두막을 옥죄어가는 장정들이었습니다. 이에 정말 꼼짝없이 끌려나가 쉴 새 없이 매질을 당할 판인 것이었지요. 이런 사태에 오두막 안의 승연과 서연은 이젠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손만 붙잡고 있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오두막 밖에서 웬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곳곳에서 승냥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이에 알고 보니 주변에서 나타난 승냥이 떼가 장정들을 모두 덮쳐 물어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세 멀리 달아난 머슴들은 비명소리와 함께 쉴 새 없이 지저대는 승냥이들에 쫓기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 후 주변은 곧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승연과 서연 낭자였지요.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승연과 서연은 곧 오두막 밖엔 아무도 없다는 걸 눈치챈 뒤에 얼른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지요. 내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동굴 하나를 아는데 말입니다. 그리로 일단 가십시다. 이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서연 낭자였어요. 그녀도 이제 와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아비로부터 되려 큰 화를 면치 못할 터 이에 자신을 잡아끄는 승연의 손을 더욱 꼭 잡아주는 서연 낭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당도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이었지요. 오라버니 댁은 여기서 많이 들어가야 한답니까? 사실 이런 동굴은 제가 좀 처음이라서 말이지요. 라며 습한 동굴 안에서 제 몸을 감싸주는 서연 낭자였습니다. 이에 미처 서연 남자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 승연이 살짝 당황하는 것이었어요. 이곳에서 일단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소이다. 우리 집으로 가기에는 내 아버지와 얘기를 나눈 것도 좀 있고 해서 말이오. 내 아는 곳이 여기 밖에 없어 놓은 터라. 그러자 서연 낭자가 얘기라니요? 라고 묻자 승연은 잠시 동안 머뭇거리더니만 천천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감혜성이라는 자의 아들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연 낭자와는 배다른 오누이 지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 말을 모두 듣고 난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동굴 밖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깊은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아올 때쯤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말도 애정어린 몸짓 하나 없이 그저 서로를 끌어안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 시간들이 또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어느새 또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승연은 서연 낭자를 바라보며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리 하십시다. 일단 내가 이리도 오래 나가 있던 적은 없어 놓은 터 가족을 먼저 안심시켜야 할 것 같소이다. 그러니 낭자는 일단 집으로 갓때를 기다리시오. 외동딸인 당신에게 뭘 어찌하진 못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면 내 얼른 당신을 데리러 가리다. 뭐가 됐든 당신과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서로가 함께 있는 것이니까 말이오. 이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서연 낭자였어요. 그리고는 곧장 산을 내려가는 서연 낭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승연을 돌아보는 것이었지요. 승연은 얼른 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근처로 발을 들이는 그였어요. 헌데 그런 그의 느낌에 뭔가 집안이 고요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자. 아니 글쎄. 마당채에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놀라 다가간 승연은 피를 흘리며 눈을 감은 제 어머니의 그만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이에 순간 어머니를 매만지던 승연이 다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를 흘린 채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마주 앉아 있던 그 모습으로 말이지요. 이에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승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분을 토하며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유일한 여동생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 어디에서도 그녀를 볼 수 없음에 승연은 순간 대청마로 기둥에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엔 아니나 다를까 웬 화살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화살 끝에 달린 표식은 바로 예전 감혜성과 맞닥뜨렸을 때 봤던
화살의 표식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서연의 압이 감혜성이 데리고 있는 궁수의 것이었지요. 이를 알고 난 승려는 이를 꽉 악문 채로 산길을 단숨에 뛰어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의 한 손엔 평소 깎아서 만들어 놓았던 커다란 몽둥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볼 수 없었던 빠르기로 스쳐가는 나무들을 뒤흔드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의 주변에는 웬 수많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로 내려온 승연의 표정은 여지껏 내보이지 않던 커다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그 감혜성이란 자의 집 대문 앞에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의 감혜성아? 당장 이 문을 열지 못할까? 그러자 덜컥 문이 열리며 8척이 넘는 거구가 승연을 막아 세우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러기도 잠시 그 거구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이 옆으로 쓰러져 눕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이내 피가 떡진 몽둥이를 털어내던 승연은 그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드넓은 마당채의 건너편 대청마루에 그 감혜성이란 자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가족이 사는 곳이 어딘지 그 머슴이 알아내왔건만 니놈이 감히 내 제일 아끼는 머슴을 그리 만들어? 여봐라 뭐하느냐? 당장 저놈을 잡아 사지를 비틀어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곳곳에 숨어있던 머슴들이 한바탕 몰려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맨 앞에는 한때 승연을 매질하던 칠척 장신의 머슴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놈! 어째 그때 아주 덜 맞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구나. 어디, 네 부모가 있는 곳으로 너도 같이 보내줘야 쓰겄구나. 라며 그 십수명의 머슴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이에 몽둥이 하나로 몇 명을 치고 막아 세우는 승연이었습니다. 허나 때로 달려드는 장정들의 힘에 점차 밀려 승연은 그만 사지를 붙잡히고 만 것이었지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승연이 순간 휘파람 소리를 내자 갑자기 열린 대문 틈 사이로 커다란 승냥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머슴들을 공격하던 그 사이 여러 마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만 수많은 승냥이들이 그 집안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일대 장관을 이루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그 승냥이들은 곧 온 머슴들을 물고 뜯으며 그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난리통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나자 머슴들의 신음소리만 곳곳에 남아있을 뿐 승냥이들은 승연의 곁에 모여 그 감혜성만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눈에 핏발이 선 승연이 감혜성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초점 잃은 눈으로 벌벌 떨던 감혜성이 손가락으로 어느 한쪽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곳으로 뛰어간 승연이 커다란 뒤주 가까이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 위에 뚜껑을 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입에 재갈이 물린 동생 한 손이 양손이 묶인 채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그녀를 안아 꺼내주는 승연이었지요. 이제 괜찮다. 이제 집에 가자꾸나. 기력이 빠져 축 늘어져만 있는 동생을 한 팔로 부축하며 마당채를 지나는 승연이었어요. 헌데 아니 글쎄 어느새 그 대문 근처에는 잠깐 마실을 나갔다 돌아온 서연 낭자의 어머니이자 감혜성의 아내가 어리 빠진 채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순간 감혜성의 눈빛이 바뀌더니만 안 됩니다요.
라는 서연 낭자의 외침소리가 들려오더니만 그런 그녀가 승연 앞을 막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딘가에서 날아온 화살이 그만 서연 낭자의 가슴팍에 팍 하고 박히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안 돼! 놀란 감혜성이가 황급히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그녀의 어머니도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힌 화살을 바라보며 그대로 쓰러지는 서연 낭자였어요. 그 곁에 서 있던 승연의 품으로 말입니다. 황망한 표정이 된 승연은 자신의 품에 쓰러져 누운 서연을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먼 지붕 위에서는 감혜성의 수아인 궁수가 재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당채에서의 소란에 얼마 떨어진 별채에서 달려나온 서연 낭자가 순간 지붕 위의 궁수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오라버니 부디 제 목까지 잘 살아주시길 바랍니다요. 저 하늘에서라도 그저 오라버니만을 바라보며 곁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이 불행한 연은 꼭 씻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요. 라며 스르륵 눈을 감는 서연 낭자였어요. 이에 더욱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승연이었습니다. 이내 그의 곁으로 달려온 서연의 어머니와 감혜성을 올려보던 승연은 살며시 서연을 내려놓은 채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차마 서연의 아비이자 자신의 친부일 수도 있는 그 감혜성이를 복수의 방망이로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찌됐든 산중의 집으로 돌아온 승연은 자신을 정성껏 길러준 부모님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들였어요. 그리고는 매일 저녁 그곳에 올라 정성껏 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한선이를 아주 잘 돌보겠다 이르면서 말이지요. 실제로도 그들은 평생 행복한 나날 속에서 서로를 잘 지켜줬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그 마을엔 더 이상 승냥이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감혜성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자는 자신이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스스로의 목을 매달려 하기도 전에 그 서연의 어머니인 아내의 집안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물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목이 낱낱이 고발되어 그 고을의 사또와 함께 평생 동안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죄목엔 물론 살생을 저지른 일도 포함되었고 말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와 생명이 없건만은 오직 자신의 안이나 출세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심지어 해를 입힌다면, 특히 제 자식까지도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면 말입니다. 그 벌은 분명 그런 일을 행한 자에게 아주 더 큰 화로 돌아올 것이라는 위대한 인생 섭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길 학수고대하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